신우 결혼식 며칠 전. 왔어. 밥 금방 차려줄 테니까 손만 닦고 와. 응. 성현이는? 오늘 학교에서 수영장 갔다 왔는데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간단히 저녁 먹고 바로 잠들었어. 잘했네. 얼른 손 닦고 올 테니까 차려놔. 뭐야,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가뜩이나 폭염이라 하루에 흘리는 땀이 얼마나 많은데 몸보신 될 것 좀 해놓지 죄다 풀떼기뿐이네. 당신 이번 건강검진 결과로 콜레스테롤도 높고 복부비만 심하다고 관리하랬잖아. 그래서 일부러 신경 쓴 거야. 내일 삼계탕 해줄 테니까 오늘만 이렇게 먹어. 다른 음식들보다 오히려 나물이 더 손 많이 가고 몸에도 좋아. 아이, 누가 나물이 싫대. 나물도 괜찮은데 그래도 메인 반찬 하나쯤은 있어야 밥상 받는 느낌이 들지. 이건 뭐 비벼 먹으란 뜻밖에 더 되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무슨 밥이 웬 말이냐고. 하여튼 가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 건강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귀찮았다고 해라. 그게 덜 짜증나니까.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집에 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아직 성현이한테도 손 많이 가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 나라고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삼계탕 해준다고 했으니까 애처럼 반찬 투정 좀 하지 마. 참나, 이럴 때마다 당신 자격지심 있는 게 티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러게 누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래? 성현이가 어릴 때야 어리니까 그럴 수 있대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만 일하는 게 가정부지 뭐겠어? 그럼 집안일만큼은 완벽하게 해놔야지. 이도 저도 아닌 게 무슨. 집안일로 잔소리 듣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그땐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느라 많이 쉬었는데 바로 성현이까지 생기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지. 알면서 어쩜 그렇게 얄밉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에휴, 말을 말아야지.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 얘긴 그만하고 이번 주말에 아가씨 결혼식인데 축의금 얼마 낼 거야? 가족끼리 무슨 축의금을 주고 받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알아서 뭘 했길래 나보고 신경 쓰질 말래? 뭐 해줬는데? TV라도 사줬어? 요즘은 아무리 혼수를 해준다 해도 돈이 최고잖아. 어리지도 않은 나이로 늦게 시집 간다고 어디 가서 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해? 오빠가 돼서 그 정도 기는 세워줘야지. 1,000만 원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1,000만 원? 몇백을 보냈어도 큰돈인데 1,000만 원이라니.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보내? 하나뿐인 동생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밖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준 건데 왜? 불만 있어? 너도 세연이면 세연이답게 마음 씀씀이를 좀 곱게 써봐. 쫌생이 마냥 돈 몇 푼에 아까워하지 말고. 아이씨, 맛대가리 없어서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네. 벙찐 표정으로 가만히 있지만 말고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와. 1년 후, 동생 결혼식 끝난 후 주말 오후. 수아나,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정신없고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내일 전화해주면 되지. 뭐하러 오늘 오자마자 전화를 다 했어? 아이, 전화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누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엄마랑 먼저 통화했었어. 언제 오나,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한데 바로 해줘야지. 참, 이렇게 누나랑 엄마 생각해주기도 하고. 아직 코올릭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철든 거야? 에휴, 기특한 것. 옳게도 아픈 곳 없이 잘 다녀온 거지?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기진맥진일 테니까 절대 심기 건드리지 말고 옆에서 잘 챙겨줘. 어떻게 엄마보다 누나가 걱정이 더 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거든. 이따가 짐 정리 빨리 끝내고 다리 주물러주겠다고도 했다고. 진짜? 야, 세상에 네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이렇게 서로 아껴주는 모습 보니까 누나가 더 기분 좋다.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쭉 지금처럼만 해. 알겠어. 그나저나 매형한테도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아직 퇴근 안 하셨나? 아직 퇴근해서 집에 오기엔 시간이 좀 일러. 근데
무슨 감사 인사를 드려? 누나 몰랐어? 매형이 나한테 축하한다면서 따로 100만 원 보내주셨었거든. 난 당연히 누나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챙겨주실 줄은 몰랐는데 엄청 놀라기도 했고 감동받았어. 이따 다시 전화드리면 매형도 피곤하실 테니까 내일 연락드려야겠다. 누나가 먼저 인사 좀 전해줘. 수아나, 그러니까 네 매형이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지?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내가 그걸 잘못 보겠어? 왜? 누나도 엄청 감동받았지? 매형이 겉으로 표현도 잘 못하시니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속으론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잖아. 나도 앞으로 매형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여기서 잘하긴 뭘 더 잘하니? 너처럼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무슨 말에도 웃고 비위 맞춰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잘하지 마. 분명히 말했어. 절대 앞으로 더 잘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누나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 화도 잘 안 내던 사람이 목소리까지 엄청 커져선. 참나, 지 동생 결혼할 땐 나 몰래 1,000만 원씩이나 턱턱 보내던 사람이 어떻게 너 결혼할 땐 100만 원을 줄 수가 있니? 아무리 아가씨라 해도 1,00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돈 몇 푼에 째째하게 굴지 말라면서 그렇게 핍박을 주더니. 넌 자기 동생 아니라 이거야? 축의금은 자기가 알아서 넉넉하게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큰 소리 치더니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더는 못 참는다고. 누나 진정 좀 해. 주신 게 감사하지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어. 나도 처제가 있지만 누나를 더 챙겨주게 되는 걸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난 다 알게 됐어도 기분 나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니까 나 때문에 괜히 싸우지 마. 누가 그걸 모르니? 원래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대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내가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가 벌어온 돈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말란 게 분명해.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가 몇 갠데 그걸 모를까봐? 그러니까 치사하게 축의금 갖고 이러지. 이럴 거면 넉넉하게 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누나, 울지 말고, 속상하게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나도 성현이 낳기 전엔 나름 회사에서 인쇄 소리까지 들으면서 앞날 창창한 직원이었어. 결혼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면서 휴무를 다 끌어다 썼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임신했었잖아. 버티려 해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고. 결혼도 애도 혼자가 아닌 둘이서 벌여온 일들인데 왜 모든 책임과 화살은 내가 맞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하나뿐인 동생,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누나가 돼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니까 축의금이라도 많이 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이게 뭐야. 그래 100만 원도 큰돈 맞고 고맙지. 근데 아가씨한테 1,000만 원 준 걸 아니까 내가 돈을 안 벌어서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취급을 받나 싶기도 하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누나가 정말 미안해 수아나. 누나 나 정말 괜찮아. 나도 지금까지 모아온 돈도 꽤 돼서 양쪽 어른들 도움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와이프도 그러자고 했어. 돈이란 게 크면 클수록 좋지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없어도 아쉽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100만 원밖에 못 해줬단 말로 스스로를 더 갉아먹지 마. 누나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었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회사 그만두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소중한 성윤이가 생겨서 행복하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신세한테는 하지 마. 응.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누나가 괜히 혼자 욱하고 울어버려서 시간 다 잡아먹었네. 올게 기다리겠다. 누나 괜찮으니까 얼른 전화 끊고 올게한테 가봐. 알았어. 누나도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내일 다시 연락할게. 잠시 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짐가방은 왜 싸놓은 건데? 뭐 집이라도 나가려고? 당신 똑바로 말해. 수환이한테 축의금 얼마 줬어? 100만 원. 이미 초남한테 다 들었으니까 이 난리 피우는 거 아니야.
참나, 난 또 뭐라고. 겨우 그까지 질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짐가방까지 싸? 내가 분명히 말했지. 자격지심 티내지 말라고. 그 나이 먹고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냐? 겨우 그까지 딜? 아가씨 결혼할 땐 1,000만 원도 적은 돈인 것 마냥 큰 소리 치더니 수환인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준 것도 선심 썼다 이거야? 잘 안 해.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성질 부리는데.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더 큰 돈을 주길 바라는 건 욕심 아니야. 막말로 네 동생이랑 내 동생이 같냐? 너도 떵떵거리면서 니네 가족 챙기고 싶으면 돈 벌든가. 요즘엔 각자 알아서 가족들 챙기는 게 대세인 거 몰라서 그래. 남들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와이프 복 받았다면서 부러워하던데 넌 뭐가 심통나서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건데? 남들 앞에서도 와이프를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취급한다고 얘기했어? 그런 건 쏙 빼놓고 좋은 것들만 얘기하니 다들 내가 부럽다는 개소리나 해대겠지. 나만 복에 겨운 투정 부리는 사람 만들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이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일을 왜 그만뒀는데 내 의지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인이가 생겼고 도저히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덧이 심해져서 육아휴직 사용하려다 잘려서 경력 단절로 지금까지 이러고 있던 거잖아. 회사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허니문 베이비네 뭐네 하면서 좋겠다며 축하해주는데 당신은 내가 일을 못하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성은이 낳고 나서 다시 복직하려 했을 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 태어난 핏덩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니 미친 거냐? 어차피 출근해서도 애 때문에 제대로 집중해서 일도 못할 텐데 어줍잖게 출퇴근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진 집에 있으면서 성인이 키우라고 그랬잖아. 나를 집에 가정부처럼 있게 해놓고 그 흔한 양말 하나 직접 빨래통에 넣은 적도 없잖아. 성현이 학교에 내야 될 돈 하나하나 가정통신문까지 꺼내들고 얘기해야 보내주면서 사람 피를 그렇게 말려내놓고 어디서 좋은 남편 코스프레야. 100번 양보해서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수환이한테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 네 동생은 중요하고 내 동생은 안 중요하다 이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 동생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챙기면 되잖아.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걸 왜 화살을 나한테 돌리냐. 난 내 동생한테 내가 챙겨줬지만 너는 네 동생을 위해 챙겨준 게 없으니까 나를 잡아서라도 위안 삼고 싶나 본데. 정신 차려. 다른 여자들은 애 낳고 키우다가 복직도 바로 잘만 하던데 너만 안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든지 아님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져서 돈 벌러 다니기가 싫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냐? 남 탓하기 전에 네 자신을 좀 돌아봐. 내가 일하고 와서 네 신세 한탄까지 들어줘야 되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벽에다 대고 질질 짜든지 화를 내든지 마음대로 해. 야, 어차피 너 하나 집에서 나가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어. 가정부 구하면 되니까 성인이 두고 나눠온 짐 그대로 들고 너만 조용히 나가. 다음 날. 누나 왔어? 아침부터 전화해선 다짜고짜 카페로 나오라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네 매형 출근에 성현이 등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머, 올케도 왔었네? 아직 피곤할 텐데 좀 쉬지.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형님 뵈러 오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어제 잘 쉬어서 괜찮아졌으니 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어제 형님이랑 수환씨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거든요. 계속 마음이 쓰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전화 끊고 나서 수환씨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대충 얘기 들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직도 세상에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정신을 갖고 있는 남자가 있다니 참. 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식장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을 했는지 어제 혼자서 얼마나 부들댔는지 몰라요. 넌 왜 올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 창피하게. 올케가 들어서 좋을 얘기도 아니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기분 많이 상했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수환이가 내 동생이면 올케도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시 일 시작할 생각이라 내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테니까 서운해도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누나,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해달래? 소라가 처음 인사드리겠다고 찾아왔을 때 너무 긴장됐지만 누나 보고 안심할 수 있었대. 계속 챙겨주고 정말 친언니처럼 웃어주니까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시누이라면 믿고 시집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만큼
누난 우리한테 이미 부모님 같은 사람이야.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소라까지 있는데 누나가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요, 형님. 제 기분 같아선 아주버님께 받은 100만 원 당장이라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형님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걸 잘못이라고 치사하게 돈으로 죽이는 거, 전 절대 이해 못해요. 누구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데? 막말로 형님이 밥을 안 차리거나 빨래를 안 해주면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형님은 알게 모르게 긴 시간 동안 아주버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저나 수환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형님도 이젠 벗어나셔야 돼요. 수환이도 그렇고 올케도 정말 너무 고마워. 그래, 내가 그동안 인정을 안 했을 뿐 이게 가스라이팅인데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동의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갉아먹었나 봐. 아이 참, 이렇게 울 일이 아닌데 주책맞게 올케 앞에서 눈물이 다 나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남편만큼은 내가 했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때마다 있는 힘껏 노력했던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었나 봐.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올케한테서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예전에 다니셨던 회사에서도 컴퓨터 다루셨었죠? 컴퓨터를 다루긴 했지만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정도여서 잘하진 못해. 컴퓨터는 갑자기 왜? 너라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경력 단절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올리거든. 어려운 요구도 많고 지금까지 컴퓨터 다뤘던 거랑은 차원이 달라서 배울 때 힘들겠지만 페이도 세고 복지도 좋아서 누나가 할 맛만 있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하려면 힘들겠지만 소라가 옆에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때? 아이, 내가 다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올케도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누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심한 줄 알아? 난 내 상황 벗어나자고 올케한테 짐대긴 싫어. 어차피 오늘 고용센터 가서 일자리 알아보려 했는데 나 하나 들어갈 곳 없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형님, 제가 먼저 수환 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희 회사에 작년에 50세가 넘으셨는데도 점수 만점 받고 입사하셨는데 형님은 왜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저희 회사는 처음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 띄워놓고 중간에 필라테스 수업 듣고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경력 조금만 쌓으면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집에서 편하게 아이들 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배워서 시험 치르고 자격증 따기까지가 좀 까다롭지만 그것만 해내면 일반 회사원들보다 퇴직 걱정 없이 더 오래,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아, 형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따 잠깐이라도 시간 나시면 SAP ABAP 개발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미안하네. 누구보다 열심히 할 준비 돼 있으니까 어떤 직업인지 내가 잘 배울 수 있을진 자세히 알아볼게.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을 텐데도 이렇게 걱정해주고 용기 주려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며칠 뒤 저녁.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사람이 많은지도 몰라. 아까 점심도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더러워서라도 일 시작하겠다고 말했잖아. 내가 때 되면 밥 차리는 식모야. 알아서 대충 챙겨 먹어. 이번 주까지 한 과정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밤새워도 시간 촉박하니까 공부한 사람 건들지 말고 알아서 좀 해. 젊은 사람도 아니고 40살이 넘어서 공부한다고 제대로 되겠냐? 꼴에 자존심은 있어선. 내가 봤을 땐 100% 시간 낭비야. 이렇게 남편 밥도 안 챙기면서 거기에 매달리는데 시험 떨어지고 울상이기만 해봐.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다 늙어서 공부는 무슨 공부. 오랫동안 경력 단절로 살아온 사람이 한 번에 시험 붙고 자격증 자서 취직하면 개나 소나 다 그거 하겠지, 안 그래? 공부고 나버리고 거짓거리 한다고 성현이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언제 한 번이라도 성현이 일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아파 죽겠는 날에도 내가 다 도맡아서 키웠으니까 걱정 마.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할 거고 당신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할 테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집중해야 되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움직여. 어휴, 내 팔자야. 팔자에도 없는 수험생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인지 모르겠다. 뭐 어차피 안 될 거. 마음대로 해. 반년 뒤 아침. 형님, 성인이 등교시키고 오신 거예요? 옳게. 회사에선 호칭 똑바로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낙하산이네 뭐네 하면서 뭐라 하면 어떡해. 입사 2달 차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낙인 찍히긴 싫다고. 그러니 수경씨라고 불러주시죠, 최 팀장님. 알겠어요. 수경씨 아들분 등교시키고 출근 시간까지 맞추시기 어려울 텐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엿한 직장이 있는 몸인데 언제까지 저만 등교시킬 순 없죠.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고 오늘은 제 담당이 아니라 괜찮았어요. 우리 성현이가 엄마를 어찌나 생각해주는지 제가 등교시킬 차례엔 제 출근 시간 맞춰서 평소보다 30분씩 일찍 일어나 준비해주는 덕에 지금까지 지각한 적 없었답니다. 어머, 지금 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 사람 부러워서 못 살겠네요. 두 분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어쩜 올케랑 형님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다들 부럽다고 난리예요. 수경씨 때문에 신우 욕하는 직원들이 많아진 거 알고 계세요? 어머, 김대리님. 저희가 가족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다들 아시지? 티내지도 않아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최 팀장님 입김으로 가족 붙였다고 뭐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경씨를 뽑은 건 경력 단절이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면접이며 시험 점수며 만점으로 수석 합격하신 거지. 이력서 가족관계란에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두 분이 가족이란 건 저번에 회식 자리에 최 팀장 남편분이 오셔선 수경씨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걸 모든 직원이 다 봤잖아요. 아는 누나일 수도 있지만 워낙 동생분이랑 얼굴이 닮으셔서 단번에 가족인 거 알 수 있었죠 뭐. 그러니까 가족이라 해서 안 좋게 볼 이유도 없고 수경씨 실력으로 입사했던 것도 다 아니까 괜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행이다. 역시 회사가 좋아서 그런지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동료분들도 다 이해심 넓고 좋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아신다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격식 차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내에선 호칭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최 팀장님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김 대리님, 이거 좀 보세요. 수경씨 너무 FM 아니냐고요. 무서워서 친한 척도 못하겠네. 그래도 이렇게 적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이대로만 쭉 해주세요. 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물론 자격증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에 비슷한 용어들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난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한들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마 고등학생 때보다 코피를 더 흘렸을걸요. 엉덩이에 종기 난 상태로 책이랑 모니터를 며칠씩 뚫어져라 쳐다보다 위아래로 피보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최 팀장님이 주셨어요. 무너지려 할 때마다 응원해주면서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엔 SAP 자격증 시험 합격 통보 받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된 모습만 보여드리자는 마음으로 면접 봤을 뿐인데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한텐 이 회사도 사람들도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이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 한 몸 불사지를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어우, 뜨거워라.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좋습니다. 최 팀장님과 수경씨 패밀리 파워로 이번 SS 기업이 새로 론칭한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그램 맡아서 진행해주세요.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패밀리 파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SS 기업 프로그램을 최 팀장님이랑 제가요? 아니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입사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왔겠다.
사수 한 명 붙여서 팀으로 맡겨볼 생각이었는데 수경 씨가 워낙 다른 분들보다 일에 대한 적응력도 높으시고 워낙 꼼꼼하셔서 맡겨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해보세요. 그래야 경험도 늘어나고 빠르게 승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수경 씨! 아니, 형님! 형님은 진짜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초고속 승진 타이틀까지 받는 거 아닌가 몰라? 진짜 너무 잘 됐다. 봐요. 제 말 듣고 입사하길 정말 잘했죠?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최 팀장님, 제발 형님이라 부르지 마시고 수경 씨라고 호칭 신경 써주세요. 참. 지금 그게 울면서 지적할 일이에요? 알겠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서 회의부터 합시다. 그날 저녁. 당신, 이거 뭐야? 누가 가방을 700만 원짜리를 사? 숨길 거면 영수증 처리나 제대로 하든가 버젓이 화장대 서랍에 두는 이유가 뭔데? 내가 들고 다니려고 샀어? 선물하려고 샀던 거야. 그리고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바야? 700만 원에 당신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갔으니까 걱정 마.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7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선물이길래 그렇게 비싼 걸 아무렇지 않게 산 건데? 우리 엄마 선물이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깟 700만 원짜리가 뭐 대수라고. 내가 내 돈으로 엄마 생일 선물 사드렸다는데 일일이 허락 맡아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따져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 아이, 그럼 처음부터 장모님 생신이라 선물 사드렸다 하면 되잖아. 말은 왜 안 해서 사람이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일 땐 뭐 해드릴 건데? 당신도 이제 돈 벌고 항상 내가 챙겨드렸었잖아. 이번엔 미역국으로 넘어가지 말고 당신이 잘 챙겨드려. 장모님이 가방 받고 좋아하셨듯이 우리 엄마도 당신이 잘 챙겨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잘 챙겨드렸었으니 이번에도 당신이 챙겨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수환이한테 1000만 원 줘서 다음 달엔 좀 빠듯할 것 같아. 뭐 1000만 원? 당신 미쳤어? 그 큰 돈을 처남한테 왜 맘대로 줘? 무슨 필요가 있다고? 좀 늦었지만 결혼 축의금이지 뭐. 그때야 내가 돈이 없어서 잘 못 챙겨줬지만 지금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이 말했잖아. 동생 챙겨주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챙겨주라고. 난 그 말대로 했을 뿐인데 왜 그래? 누가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이나 줘.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랑 큰 돈이면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 혼자 맘대로 줄 수가 있어?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달 엄마 생일 챙겨드리기 빠듯하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은 아가씨 결혼할 때 나랑 상의하고 돈 줬니? 네 돈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준 건데 왜 그래? 너도 매형이면 매형답게 쫌생이처럼 굴지 말고 씀씀이 좀 키워봐. 내가 너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없던 자격지심이라도 생긴 거니? 하기야. 당신은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월급을 난 근무 시간 딱딱 지키고 쉬엄쉬엄 하면서 2배를 버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갖고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겠어? 모양 빠지게 정년 채워서 잘리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버는 걸로 충분히... 아니? 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또 당신도 설거지나 빨래하는 거 보면 가정주부처럼 집안일 잘할 것 같은데? 뭐? 너 설마 예전 일 가지고 지금 복수하는 거냐?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쫌생이 마냥. 그냥 농담으로 한 말 갖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기분이 좀 나아져? 네가 지금 돈벌이 잘한다 해도 언제까지 그럴지도 모르는 건데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복수는 무슨... 나도 농담이야. 장난으로 한 말인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마. 오늘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SS 기업 걸 맡아서 일하기로 했거든.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좀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바쁜 사람 시간 좀 그만 잡아먹고 시간이 남아 돌면 내 셔츠 다림질이나 좀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몇 주 뒤 다음 달. 아유,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대충 밖에서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뭐 한다고 집에서 만나지. 가뜩이나 성현애미 회사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에이, 그래도 엄마 생일은 제대로 챙겨줘야지. 밖에서 뭐 먹어봤자 결국에 맛없다고 할 거면서. 새언니 미역국 끓여 오셨죠? 새언니 미역국이 또 엄청 맛있잖아요. 까다로운 입맛인 엄마가 맛있다고 극찬할 정도니 말 다 했죠? 저도 어제부터 계속 먹고 싶었는데 어딨어요? 어머, 어쩜 좋아. 제가 요즘 새로 맡은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오늘도 어렵게 시간을 낸 거라 미역국 준비를 못했는데.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생일인데 미역국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전 회사 다니잖아요. 아가씨는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가씨가 준비하실 줄 알았거든요. 집에서 어차피 음식하는 거 어제 미리 끓였으면 됐을 텐데 뭐가 바쁘다고. 뭐 미역국이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야죠. 아유, 내 평생 미역국 없는 생일날은 또 처음이네. 회사가 얼마나 바쁘면 국 끓일 시간도 없대니? 오래 걸리지도 않는구만. 그나저나 영미야, 김서방은 결국 못 오는 거니? 김서방 올 줄 알고 좋아하는 게장도 많이 사놨는데. 김서방 엄청 요즘 바쁘잖아. 오늘도 어떻게든 시간 내보려 했는데 갑자기 회사 호출 때문에 못 오게 됐어.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용돈 두둑하게 보내드린다니까 서운해도 이번만 이해해줘. 아유, 서운하긴 뭘. 그냥 사위의 얼굴 보고 싶었던 거지. 그깟 생일이 대수니 회사가 100배, 1000배는 중요하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전해주렴. 여보세요? 엄마. 예, 너 생일 선물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용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일한다고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선물은 선물이고 용돈은 별개지.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녀오시던 아님 맛있는 거 사드시든 맘대로 해. 그렇게 쓰다 보면 200만 원도 부족할걸.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용돈 준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써. 부족하면 말하고 또 보내줄 테니까. 얘는 그렇잖아도 가방 들고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놀라고 부러워하더라. 비싼 건데 누가 사준 거냐고 하도 물어보길래 딸내미가 사줬다 했더니 배 아파 추구리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능력 좋은 우리 딸 덕분에 요즘 엄마 어깨가 아주 태평양처럼 넓어졌어. 고마워 딸. 에이, 못해줬던 거 지금부터 다 해주려면 아직도 모자란데 벌써부터 어깨가 넓어졌다 하면 어떡해? 나 이번에 회사에서 SS 기업 프로젝트 맡게 된 거 알지? 그거 잘해내면 보너스도 나오니까 그때 용돈 더 많이 줄게. 수환이 내가 따로 챙겨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그 돈 다 써야 돼. 알겠지? 으이구, 돈 버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우리한테만 쓰지 말고 너 자신한테도 좀 써. 난 우리 가족 챙겨주는 게 제일 행복한걸? 그러려고 돈 버는 거야. 엄마, 나 지금 어머님 생신이라 어머님네 와 있거든? 이제 밥 먹어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 테니까 맛있는 거 꼭 먹어. 어머, 아유,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래, 알겠어. 사돈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고. 이만 끊는다. 당신 장모님한테 용돈 드렸어? 얼마 전에 가방도 사드렸는데 용돈은 뭐하러 보내? 그게 들렸어? 가방은 가방이고 용돈은 용돈이잖아. 생신 때만 챙겨드리란 법도 없고. 돈이란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고 나이 먹으면 돈이 최고니까 친구분들 만나서 쓰시라고 드린 건데 뭐 잘못됐어? 오빠는? 언니가 돈 벌어서 사돈 어른 용돈 드렸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뭐라 하고 그래? 가족들을 챙겨주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라니. 난 언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하긴 언니 말대로 돈이 최고지. 미역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새언니표 마시는 미역국을 못 먹는 건 아쉽긴 하지만 엄마도 돈으로 받는 게 더 좋잖아. 역시 최고의 선물은 돈이지.
그럼 미역국이야 뭐 아무 때라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니까 준비 못해왔다 해서 마음 쓸 필요 없단다. 정말 성현애미 말대로 나이가 드니까 뭐라든 간에 돈이 제일 중요하단 걸 알았지 뭐니. 이놈의 돈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없어진 유언. 있어도 부족한 게 돈이야. 아유, 사돈 어른은 이렇게 생각해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실까. 생신 선물로 가방도 받으신 것 같던데 얼마나 비싼 걸 사드렸길래 자랑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많이 좋은 가방이었나? 어머님이나 저희 엄마 나이대에선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였는데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했나? 원래 나이 들수록 좋은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사람의 격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맘먹고 좋은 거 사드렸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거 사드려야죠. 헐, 대박. 언니 완전 통 크시다. 우리 엄마는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뭘 사줘도 결국 자기 맘에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냥 돈으로 드리는 게 최고거든요. 선물 뭐 사드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돈이 제일이죠. 그죠? 그렇죠. 원래 이따 촛불 켜고 나서 드리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드려야겠네요. 어머님 생신 선물은 아마 성현 아빠도 용돈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어머님 엄청 좋으시겠다. 뭐?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용돈을 드리려 그러면 어떡해. 내가 당신 보고 챙겨드리려 했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빠듯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이 내 대답을 못 들었나 보네. 챙겨드리겠다고 한 적 없는데. 이걸 어쩌죠? 성현 아빠가 오해를 좀 해서 준비를 못했나 본데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따 집에 가서라도 용돈 보내드리겠죠. 그치 여보? 용돈을 꼭 우리 영재가 줘야 되는 법은 없지 않니? 며느리도 딸인데 둘 중에 아무나 줘도 똑같지. 듣지 않니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번다던데 성현애미가 줘도 엄청 좋을 것 같구나. 그 비싼 가방처럼 700만 원씩이나 줄 필요는 없어. 내가 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언니. 오빠가 언니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혼자 오해한 모양인데 우리 엄마는 쿨해서 누가 주든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건 아들보다 며느리가 줘야 더 기쁘잖아요. 네? 제가 용돈을 왜 드려요? 각자의 가족은 각자 알아서 챙겨야죠. 전 저희 가족 챙기는 것만 생각했어서 어머니 생각하진 못했거든요. 아무리 어머님 생신이라 해도 빠듯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은 성인 아빠한테 달라고 하세요. 당신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쯤 했으면 됐잖아.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친정만 가족이고 시댁은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장모님 생신 선물로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가방 사드린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용돈까지 드려? 그랬으면 적어도 우리 엄마 생일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지. 유치하게 계속 편가르지 말고 공평하게 좀 해. 사람 아닌데? 웃겨 죽겠네. 돈 가지고 유세 부리던 게 누구였더라?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가 벌어서 누굴 챙겨주든 신경 좀 꺼. 우리 친정 식구들만 챙겨주는 게 싫으면 네 가족은 네가 벌어서 챙겨주면 되잖아. 왜 나한테 니네 가족까지 신경 쓰라 그래? 뭐야? 니네 가족? 아까부터 말투가 삐딱해도 참았는데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시애미 앞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 어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집구석에서 편하게 영재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인제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 얼마나 남편이 웃으면 시애미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겨. 예, 맞아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돈으로 구박을 받았는지 알긴 하세요? 맞다. 어머님도 똑같이 구박하셨지. 성현이를 저 혼자 만들어 낳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일 안 한다고 볼 때마다 뭐라 하셨잖아요. 제 동생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으로 3만 원 내고 친구분들이랑 거하게 식사하셨는데 그때 뭐라 하셨더라? 돈 한 푼 안 벌고 아들 등골 빼먹는 년 뭐가 이쁘다고 동생한테 돈 주겠냐 하셨죠? 아들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라도 뷔페 뽕 뺄 정도로 먹고 갈 거라고 웃고 떠드셨잖아요. 아니 그건
네가 영미는 1,000만 원 주고 네 동생은 100만 원 줬다고 막 애를 잡으니까 억하심정이 세게 얘기한 거였지. 그걸 아직까지 담아두고 있니? 그리고 얼마를 주든 돈 버는 영재 맘이지.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래서 사람이 갑자기 돈 맛을 알면 안 되는 건데. 지가 얼마나 한심한 년이었는지 생각도 안 하나? 언니, 저희 오빠가 저한테 1,000만 원 줬다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나이 먹고 늦게 결혼하니까 기죽지 말라고 준 거였잖아요. 저한테 1,000만 원 줬다고 사돈도 똑같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데 절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오빠가 언니처럼 치사하게 굴진 않았을 텐데 언니는 왜 이래요? 말 잘하셨네요. 저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제 동생과 엄마를 더 챙겨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차라리 치사하게 굴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부려먹을 수가 있는지. 아가씨도 집에서 살림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집에 있다 해서 노는 건가요? 회사 못지않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일은 끝나도 집안일은 끝이란 게 없는 건데 그놈의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무실했었는데요. 그것뿐이겠어요? 말끝마다 돈을 안 버는 네 자격지심이라 하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건 넌데 왜 내 탓을 하냐고 뭐라 했었죠? 니네 가족 챙기고 싶음 네가 돈 벌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했고요. 근데 왜 전 그러면 안 되나요? 전 아량을 베풀어서 월급도 제가 더 많으니 차라리 나중에 나이 먹고 정년퇴직 당하지 말고 미리 퇴사해서 살림하라고까지 했는데 그건 또 자존심에 실었는지 꾸역꾸역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생활비 반 이상을 제가 부담하는데 그럼 남는 돈으로 어머님이나 아가씨를 챙겨드리면 되지 왜 저한테 이상한 걸 바라는 건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네요. 이게 진짜 끝까지. 야! 네가 이상하게 꼬인 거지 내가 이상한 거냐?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건 다 까먹은 모양이지? 지가 돈 번 지 얼마나 됐다고 예전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서 유세를 부려? 짜증나? 근데 다 사실이잖아. 넌 회사 다닌다는 걸로 집안일에서도 성인이한테서도 손 떼고 가만히 있었겠지만 난 이 2배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집안일도 성인이도 다 케어했었거든? 혼자 그렇게 바쁜 척하며 온갖 유세를 떨더니 내가 직접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했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잔 거야. 안 그래?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이게 싫으면 끝내면 되잖아. 나도 이제 잘 사니까 이혼해. 이혼하면 오히려 네 투정 받아줄 시간에 성인이랑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득인 셈이지. 살림이야 가정부 구하면 되고. 너 하나 집에서 나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현이 두고 짐 싸서 너만 조용히 내 집에서 꺼져. 그 후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거의 독박 육아와 살림으로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제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으며 더럽고 치사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고 성현이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제게 넘어왔죠.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들거리는 모습이란 참 하찮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구에 재능을 보이던 성현이를 위해 축구가 활성화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전 여러 개를 맡은 회사들과 신뢰를 쌓아오면서 승진도 하고 경력을 쌓았고 운 좋게도 그 인연들을 발판 삼아 제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도움을 준 올케도 스카우트해왔죠. ABAP 개발 쪽으로 꽤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현재 여러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즐겁고 열정적이게 일을 하다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마음 변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